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40회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되면서 금액적으로는 많이 적었지만 당첨되는 기분이라도 오랜만에 느껴서 좋았다는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41회차도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고 가장 중요한 건 뻔한 경기 몇 경기 더 맞추는 것보다는 잘 예상이 안 되는 이번 이변 경기 한두 개가 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기들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이번 주도 한번 열심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축구토토 41회차에 들어와 있는 경기들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느낌만 알려드리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월요일이기 때문에 41회차에 어떤 경기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떤 경기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려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41회차 14경기 한번 말씀드려 보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상무 대 대구. 일단 상주 상무는 이번 시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연고지 이전으로 인한 강등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A그룹의 4위를 기록 중입니다. 상대팀 대구는 A그룹에서 5위를 기록 중이지만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 류제문 선수의 골로 승점을 확보를 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4위인 상주 상무가 강등이 되기 때문에 5위인 대구가 아침 진출권을 따내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대구가 상무와의 경기를 포함한 남은 경기들에서 제 생각으론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승은 못하는 거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땄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으로는 확실히 전보다 떨어질 거라고 보이고 부상 중인 대안이나 에드가 선수를 굳이 무리하게 출전시킬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상주 상무가 홈에서 대구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동기 자체가 없었던 팀이 지금 리그 4위인데 이 정도면 하던 대로만 한다면 상주 상무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무의 승이나 무정도가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2번 경기 성남 대 서울. 지금 성남은 리그 11위로 꼴찌 인천과 승점 차이가 지금 1점 차이밖에 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연재훈 선수에 이어서 박수일 선수가 또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전력 손실이 큰 상태인데 경기가 끝나고 김남일 감독이 심판에게 가서 항의를 하다가 김남일 감독까지 퇴장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재훈, 박수일, 감독 김남일까지 없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성남이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갈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울과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성남에서 유일하게 두 경기 연속 골맛을 봤던 토미 선수를 내보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하지만 두 경기 연속으로 퇴장 선수가 나오면서 경기를 말아먹었던 성남이기 때문에 경기 플레이하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서울을 상대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울의 쓰레기 같은 골 결정력 또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에 좀 축을 두고 성남의 무 혹은 패배가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 경기 에버튼 대 리버풀. 자, 이 경기 굉장히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죠. 머지사이드 더비 경기로 항상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던 더비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의외로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최근 에버튼의 기세가 굉장히 좋고 리그 무패 행진으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버트 루인 선수의 물오른 득점력과 중원에서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선수의 뿌려주는 패스의 질들이 굉장히 좋죠. 거기에 또한 알랑 선수까지 영입을 완료를 하면서 중원에서의 파워는 더욱 강해졌다라고 보입니다.
알랑 선수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 나폴리에서 뛰는 선수인데 브라질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히샬린송 선수와도 굉장히 친합니다. 또한 현재 에버튼 감독인 안첼로티 감독이 나폴리에 있었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 밑에서 61경기나 뛰었던 경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에 와서 보여줄 활약은 뭐 말 안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좋은 에버튼인데 상대팀 리버풀은 현재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핵심 전력으로 영입한 티아고 알칸타라, 제르단 샤키리, 사디오 마네, 케이타마저 코로나 확정으로 경기 출전이 불가하죠. 중원이 빈약해진 리버풀을 에버튼의 하메스와 알랑이 지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버풀은 중원에서 풀리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버튼의 승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 첼시 대 사우스햄튼. 일단 첼시는 주전 골키퍼 맨디 선수가 대표팀 훈련 도중에 다리에 통증을 느껴서 아마 빨리 돌아오더라도 사우스햄튼전은 건너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케파 골키퍼가 다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첼시 골문이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우샘튼도 뭔가 리그가 시작하고 잉스에게만 너무 집중되는 공격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전 경기에서 로메우와 제네포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해주면서 슬슬 득점에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첼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선수들만 보고 첼시 승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첼시의 승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번 경기 레스터 대 에스턴 빌라. 이 경기 일단 아스톤 빌라가 지난 경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7대 2로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좀 애매합니다. 그날 무슨 마법에 걸렸는지 아스톤 빌라 슈팅들이 리버풀 수비만 맞았다 하면 굴절 뽀록골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반대로 레스터 시티는 전 경기에서 웨스트햄의 5백에 맥을 못 추고 3대 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바디가 살아나려면 뒷공간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게 보여줬던 경기라고 봅니다. 일단 아스톤 빌라의 경기들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서 이 경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뉴캐슬 대 맨유. 이 경기는 전에 분석 내용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뉴캐슬이 타겟 공격하는 팀들한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빌드업하는 팀들에게는 좋지 못한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번리와의 경기에서 뉴캐슬 승리를 드렸던 거고 3대 1로 뉴캐슬이 승리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맨유는 타겟 공격이 아닌 빌드업 경기를 하는 팀인데 이제 타겟 공격도 가능한 에딘손 카바니를 영입을 하면서 빌드업과 타겟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뉴캐슬보다는 맨유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한 수비적으로도 왼쪽 윙백 루크쇼 자리에 FC 포르투에서 알렉스 텔레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수비적으로도 보강을 한 모습입니다.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맥없이 무너졌던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캐슬의 패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7번 경기 셰필드 대 풀럼. 저는 이 경기 양팀 모두 리그 개막 후에 승리가 없는 팀이긴 하지만 셰필드의 최근 득점력 빈곤을 채워줄 공격수 리안 브루스터 선수를 리버풀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20살의 잉글랜드 공격 유망주로 손꼽히고 셰필드 같은 팀이 5년 계약에 353억을 썼다는 건 굉장히 크게 투자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경기에 출전하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출전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팀 풀럼 또한 루벤 로프터스 치크 선수를 첼시에서 임대 영입을 하면서 중원에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15년, 17년, 18년도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풀럼이 모두 승리를 거뒀어요. 이 점 좀 잘 참고를 해서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출전 여부 추후에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번 경기 안양 대 서울 이랜드. 안양보다 서울 이랜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격적인 장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외국인 용병들 레안드로와 스쿠타파스 선수가 확실히 2부 리그에서는 활약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뒷공간을 내주면서 라인이 가끔 상대편 공격수에 의해 깨지는 장면들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홈팀 안양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양이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 팀이 아니라 거의 중거리 슛 아니면 크로스를 올려서 떨어지는 볼 주워 먹기 하는 팀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볼 때 전술적으로는 서울 이랜드가 앞선다고 봤었는데, 상대 전적이 이번 시즌에 안양이 이미 이랜드를 상대로 2승을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 좀 다시 봐야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안양이 하위권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확실히 떨어져서 앞선 두 경기에서 안양이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울 이랜드가 지금 승강 플레이오프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 이랜드가 지지 않는 경기를 하면서 무승부는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서울 이랜드가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에 2연승을 하고 다음 경기는 비기거나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의 3연승은 없다고 보입니다. 9번 경기 맨시티 대 아스날. 이 경기는 맨시티의 부상 선수들의 복귀 여부 확인과 아스날의 새로운 영입자원 토마스 파티 선수가 출전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해본 뒤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지난 리즈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아스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부산 대 수원. 일단 부산은 이정엽 선수와 김문환, 이동준 선수가 대표팀 차출이 됐었는데, 이정엽 선수는 골을 기록을 하면서 감각을 끌어올리긴 했지만 김문환 선수가 우측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게 됐죠. 이 부상 정도가 큰지 안 큰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 부상이라면 김문환, 이동준의 오른쪽 라인이 좀 반쪽짜리 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대팀 수원 삼성은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김태환 선수의 골로 1대 0으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죠. 김태환 선수의 골은 그렇다 치고 기본적으로 헨리 선수가 후반전 막판에 출전을 하면서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과의 경기에서 수원이 패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있어요. 확실히 수원의 수비진에 헨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원이 최소한 무승부 이상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 전북 대 광주. 전북보다 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포항과의 경기에서 홍준호 선수와 펠리페 선수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앞선 대구와의 경기 그리고 이번 전북과의 경기에도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윌리안 선수는 전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윌리안과 엄원상, 양날개의 출전은 가능해 보이지만 확실히 펠리페가 없는 공격은 무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최근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제가 전북만 찍었다 하면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배팅맨님은 전북이랑 안 맞나 봐요 라는 말을 듣게 했습니다. 이게 다 몰라이시 감독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번 경기 또 한 번 전북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전북의 문제였던 왼쪽 윙백 이주영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폼이 확실히 올라왔다고 보이고, 바로우와 구스타보는 언제나 위협적인 공격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전북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12번 경기 포항 대 울산. 이 경기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더비 경기로 치열하고 한 치 앞도 예상이 좀 안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경기들을 보고 선수들 출전 여부 확인을 해본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크리스탈 대 브라이턴. 이 경기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는 크리스탈이 2승 1무 3패로 조금 뒤지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이턴은 리그에서 현재 1승밖에 없지만 3경기가 첼시, 맨유, 에버튼을 상대했던 경기였고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는 경기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빌드업 전개가 잘 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재수가 없는 편이다라고 보입니다. 맨유와의 경기가 유독 재수 없음의 끝을 보여주는 경기였죠.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크리스탈 팰리스, 공격적으로는 브라이턴이 유리하다고 보이고, 저는 수비보단 공격이 좋은 팀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라이턴 쪽이 더 낫다고 보입니다.
14번 경기 토트넘 대 웨스트햄. 이 경기 굉장히 우리나라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경기로 보이고 토트넘은 드디어 가레스 베일 선수가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가레스 베일 조합의 공격으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해리 케인 선수가 국가대표팀 차출이 됐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뭐 큰 부상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웨스트햄전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예요. 출전을 하지 않는다면 연계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손흥민과 베일 둘 다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로 뒷공간이 좀 나와야 할 텐데 웨스트햄이 지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처럼 5백의 탄탄한 수비 라인을 두고 나온다면 최근 안토니오와 보엔 선수의 활약이 좋기 때문에 전술상으로는 쉽게 패배할 것 같지도 않은 경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토트넘의 승과 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41회차 모든 경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드렸고, 좀 더 알아봐야 할 경기들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도 했는데, 아마 주중에 K리그 경기들은 골대법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금요일에 최종 분석 말씀을 드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들에 대해서 주중에 계속 파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수요일에 K리그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으로 골 때리는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